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하락하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수당이 그것도 예상이 22만 명이었는데 그거보다 5천 명 적게 신청했다고 그렇게 빠진 건데 문제는 엔비디아도 아니고 엔비디아 관련주였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테슬라 관련주는 테슬라다. 네.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입니까? 네. 이 시세가 왜 엔비디아로만 가요? 이게 퍼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랬는데.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게 네. 미증시는 지금 신고가 랠리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3대 지수가 최근에 다 네.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랠리가 나타난 와중에 이제 어제 사실은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만 얘기했었지만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FMC 네. 의사록 이제 공개가 좀 됐었는데 FMC 의사록 이제 보면 상당히 좀 매파적인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다시 이제 좀 후퇴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일단은 어제 시장이 이제 조금 악재성 이슈였는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제 21만 5천 건이니까 예상치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또 노동시장이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오늘 장중에 11%가 넘게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는 한 5%, 6%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본장에서는 11%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위너 택시돌 모든 수급이 그냥 다 엔비디아 쪽으로만 이제 집중이 되고 나머지 종목들 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대거 나오는 거죠. 특히 최근에 좀 강했었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이런 종목들도 오늘 미국장에서 이제 좀 급락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종목들 쪽에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제 가격 부담, 금리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들이 다시 좀 부각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고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이제 실적 성장세가 완전히 좀 입증이 좀 됐잖아요. 독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AI 시장에 대한 이제 또 노이즈들은 완전히 이제 좀 엔비디아가 불식을 좀 시키면서 그야말로 엔비디아 쪽으로 수급이 이제 강하게 좀 집중이 좀 되면서 홀로 독주를 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어제 20만 닉스를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궁금증은 둘만 가니까 우리 1차 시세 났을 때도 둘이 쫙 가다가 이제 쭉 낙수 효과가 나서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2차 시세가 날라나? 얘네 둘이 또 오르고 흐르는 건가? 좀 이런 분석도 많이 있지만 왜 둘만 오르지? 좀 걱정도 살짝 들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요즘에 워낙 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지지부진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우리 시장은 결국 또 외국인들이 좀 기조적인 매수를 좀 계속 해줘야 시장이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계속 들쭉날쭉하고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해줬던 것처럼 하루는 현대차, 하루는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특정 종목군들 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좀 쏠려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팔도 전국 단타 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 전력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들이 요즘에 풍력, 태양광, 수소, 원전 돌아가면서 이제 시세가 좀 나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 전선,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까지 워낙 좀 빠르게 순환매가 좀 되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쪽 업종은 기관 외국인들이 강력한 이제 매수를 하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여기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기관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특정 업종을 바스켓으로 매수한다거나 이런 이제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만 이제 계속 좀 들어오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돌아가면서 수급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노무라라든지 모건스탠리 쪽에서 우리 한국 금통위에서 10월경 되면 이제 금리 인하한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풀이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 금통위가 이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금리 인하할 전망이 이제 높다라는 건 10월 전에 9월 혹은 7월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단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먼저 좀 해버리고 시장의 이제 반응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기가 둔화돼 버리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반영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내지는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한번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시장이 좀 자리를 좀 잡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의 좀 기술적인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업종별로 이제 조금 바스켓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제 수급이 조금 풀릴 거다. 그럼 그때 2차 시세.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종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업종별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요번 주 다음 주 그 정도까지 이제 개별 종목 장세를 여러분들이 좀 잘 대비를 하면 뭐 반도체 업종도 좀 시원한 상승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 대장인 하이닉스가 살아있다. 그럼요. 저쪽 대장, 뭐 왕대장이죠. 네. 엔비디아도 살아있다. 네. 이걸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하고는 바이오 관련주들 이야기해 볼 텐데 네. 31일 다음 주 아스코입니다. 맞습니다. 예, 암 정복학회 시작되고요. 유한양행에 또 뭐 리버스라님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네. 하고 원래가 이제 딱 요때 5월 말 가면서 시세 한번 놔주는 게 바이오인데 기대감 지금 올라줘야 문제가 있습니다. 이 HLB가 하한가 2번 맞으면서 이게 완전히 수급이 그때 맞습니다. 빠져와서 딴 데 올려놨죠. 다시 급등하니까 자 HLB만 가고 딴 데 버리죠. 네. 이거 참 답답합니다. 이게 사실 HLB의 어떤 이연속 이제 하한가로 하한가. 인해서 사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가 예.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글로벌 이제 주요 국가 중에서 20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가 신고가를 돌파했거나 또는 네. 신고가 근접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만 지금 이제 뭐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잠깐 이제 HLB가 반등에 나와주면서 16%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HLB에서 이제 네. 제2회 이제 바이오 포럼을 개최했고 거기서 진양건 회장이 이제 우리가 간암 신약 관련된 승인이 좀 지체되고 있지만은 결국에 이제 도달을 할 것이다라는 자신감 있는 어떤 발언이 나와주면서 순간적인 반등에 나왔다가 그대로 이제 그 차익 매물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HLB가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대규모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FDA 승인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좀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코를 이제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고요. 또 아스코에서 뭐 리가켄바이오, 에이베이바이오 또 거기에 유한양행 등등등 이제 국내 에플론, 네. 맞습니다. 대표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유한양행이 특히 이번에 이제 FDA 8월 승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렉나자 관련해서 FDA가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바이오 섹터에 다시 한번 투심이 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아스코에서 이제 공개된 연구 성과가 그동안의 어떤 연구 결과와 특별하게 특이점이 비교해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8월 달에 FDA 승인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아스코에서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만 시장의 어떤 기대치만 좀 발표가 되면은 8월 FDA 승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투심이 회복될 수도 있고 또 6월 달에 또 바로 또 세계 내분비 학회가 또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게 여전히 비만 치료제 또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펩트론을 중심으로 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나치게 지금 일리알릴리와 노보디스크 주가 흐름 대비해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락이 나와졌습니다. 특히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그 지체되면서 기술 이전이 지체되면서 주가 조정폭이 고점 대비 한 60% 가까이 나와줬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기대감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리알릴리와 노모디스크 관련해서 또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논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폭은 너무 지나쳤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세계 내분비 학회를 앞둔 시점에서 또 비만 치료제와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종목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HLB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제 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악화됐던 부분들이 뭐 유한양행의 어떤 이제 FDA 승인 기대감 또 그리고 또 이제 펩트론을 비롯해서 뭐 지아 이노베이션, 뭐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연내의 어떤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사가 되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에 빠른 투심이 유입될 수 있고요.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는 예전만큼의 어떤 반발 매수는 제한적이지만 아스코 이후에 이제 연구 성과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HLB 같은 저대형이 이제 이틀간 하한가를 맞았으니까 50%니까 맞습니다. 또 싸다 해가지고 수급이 또 갔다가 맞아요. 또 급등하면 아닌가 보다 빠졌다. 이거는 언제까지일까요? 한 이번 주면 좀 될까요? 이 맞습니다. 내용은 이 왔다 매수와 갔다. 이제 매도가 치열하게 이제 공방전을 펼쳤다. 그러니까 결국에 바이오 지금 전체를. 맞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긴 했었는데 또 빠지고.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한동안의 어떤 기간 조정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10% 내외의 어떤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예전 같은 큰 하락은 그리고 사실상 HLB가 어저께 한 16% 올라가도 이제 시총의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증발한 상태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HLB의 어떤 주가 방향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네. 살아온 거니까 수급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HLB는 이제 당분간 이제 기간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유한양행이나 리아켄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뭐 삼천단 제약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의 어떤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있으면은 그 수급이 좀 이동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31일입니다. 31일. 암 정복 올림픽이랍니다. 아스코 시작을 하니까요. 그 테마가 뭐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 바이오에 어떤 훈풍을 불을지도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만 좀 추가해드리면 이게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끝나자마자 6월 초에 또 바이오 USA가 있어요. 이 바이오 USA는 학회라기보다는 이제 박람회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미국의 이제 빅파마들하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바이오 USA 때 훨씬 더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제 이런 행사가. 모멘텀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월 이제 좀 힘들죠, 지나고 바이오는. 5월 되면은 분명히 이제 바이오는 꿈틀꿈틀 돼야 되는데 HLB가 약간 좀 투심에 저는 좀 결정적으로 좀 악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봐요. 이게 뭐 한국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이렇게 항암제 개발하는 게 어렵지 되나? 않느냐 네. 이런 이제 인식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부각받는 기업들은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제 또 빅파마들 쪽으로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빅파마들 주도로 상업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또 이번 학회라든지 바이오 USA 이제 모멘텀을 통해서 이제 부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종목들은 뭐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유한양행 뭐 익히 알고 계시던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이제 수급 심리가 살아나는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속보 들어온 거 앞서도 보셨지만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났거든요. 요 이슈는 어떻게 알고 관련 우리 매니저분 중에 한 분이 관련 이슈가 나옵니다. 그때 저희가 이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관련한 것도 자세하게 여러분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발 종목 준비를 하셨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특히 HBM 수혜주들을 이제 쭉 이제 깔아놓고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테크윙이라든지 PSK 홀딩스 다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이 났잖아요.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좀 또 못 움직였던 HBM 이제 수혜주들 중에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될까? 뭐 그런 컨셉으로 오늘 또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ST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HBM 관련된 이제 수혜주다라는 거는 이제 익히 좀 알고 계실 것 같고 뭐 최근에 HBM 관련해서 리플로우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주목을 이제 좀 많이 받았었던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주력 장비는 이제 CCSS 이게 이제 화합물을 이제 주입하는 이제 장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주력 장비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세정 쪽이라든지 리플로우 장비, 그다음에 이제 FCPJ 현산기 이런 이제 신규 매출들이 이제 빠르게 인식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때 일단 실적을 이제 리뷰를 해보면 제가 이제 항상 실적에 대한 거 말씀드릴 때 이미 다 지나간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2분기, 3분기 때가 이제 중요한데 1분기 실적을 이제 리뷰하는 이유는 실적이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좋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보면 지금의 이제 주가 수준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매출이 이제 이연됐던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주요 고객사의 이제 투자가 조금 지연되면서 원래는 이제 1분기 때 인식돼야 되는 이제 매출이 이제 2분기 이후 하반기로 좀 이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매출액 추정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분기 때 만약에 이제 100억이 이제 매출이 인식돼야 될 게 이게 하반기로 이연되면 그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출액이 이제 똑같은 건데 이게 1분기에 계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좋고 나쁘고가 이제 좀 결정이 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 매출액은 655억, 영업이익이 이제 특히 시장 기대치에 이제 큰 폭으로 좀 못 미치면서 한 70억 정도를 이제 예상했는데 20억 정도밖에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이제
둔해졌다. 뭐 실적을 확인하고 생각보다 실적이 좀 안 나왔네 이제 이러면서 네. 외국인들은 특히 이제 좀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이제 좀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2분기 때부터는 마진이 이제 굉장히 높은 리플로우, 특히 1분기 때도 그나마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수주하기 시작했던 리플로우 장비가 일부 이제 매출 인식이 좀 되면서 이게 이제 워낙 고마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2023년 한 해 동안에 리플로우 장비 총 17대를 이제 수주를 했고 예. 또 상반기 때도 한 6대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를 할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1분기 때부터 이제 2분기까지 매출 인식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네. 실적을 이제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 최근에는 또 HBM용 이제 리플럭스 이제 클리너 장비 이제 요것도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주력 장비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네. 작년에 이제 콜 테스트 성공을 했고 첫 수주도 이제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이제 HBM 쪽 이제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 설비 투자 이제 규모를 더 늘렸다. 캐파 증설을 이제 시장 예상보다 이제 더 늘리기 위해서 수요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또 엔비디아 공급 물량이 이제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증설 투자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메모리 3사 아직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 이제 뭐 뚫지를 못했습니다만 네. 뭐 언젠가는 공급은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고 특히 AI 가속기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신제품을 계속 좀 준비를 네. 하고 있잖아요. 블랙웰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려 2,080억 개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제 탑재가 좀 되고 데이터 처리 용량이 기존의 이제 주력 제품이었던 이제 B100에 비해서 네. 2.5배 이제 향상이 좀 됐고 가격도 거의 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6,500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2분기 때부터 조금 앞당겨 가지고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메모리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이 온다. 훨씬 더 좀 심화될 수 있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거의 뭐 AI 반도체 관련된 과실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자기들 이제 신제품 많이 팔아 먹으려면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SK 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이제 이 HBM 쪽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낙수 효과가 이제 기대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STI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80억 내외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STI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억 정도 내외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반도체는 뭐 10조가 지금 넘어가고 네.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HBM 이제 수혜주들이 시총 막 1조 넘어가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STI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PER이 10배 미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오늘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뭐 독주를 했고 사실 어제 우리는 실적을 보고 반도체 했지만, 종목들이 좀 네.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의외로 굉장히 좀 약했단 예. 말이에요.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더 강하게 좀 붙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쉬었으니까. 약간 이제 좀 변동성이 좀 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오히려 좋습니다. 오늘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제 종가 이제 34,600원 정도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일단 4만 원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보고 손절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일발 정보 STI입니다. 앞서 제가 약간 웃었던 게 STI 이름만 많이 들어봤다 하고 네. 리플로우 장비 거의 외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외울 정도인데요. 뭐 네. 잠깐 말씀드리면 그 리플로우라는 게 기판과 반도체를 붙여야 되잖아요. 딱 안 붙으니까 그 연마하는 맞습니다. 그 장비가 그렇게 마진이 높답니다. STI 하면 리플로우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어제 시세들이 잘 안 나왔습니다. 관련주들이 하이닉스만 나왔는데 오늘 한번 온기가 퍼지는지도 체크해 봐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지금 로이터에서 속보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HBM 칩이 아직 뭐 삼성전자 본사 확인도 안 나오고 뭐 통신 속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여가지고 이거 일단은 여러분께 빠르게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리뷰 종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리뷰 종목 두 종목을 좀 해볼 텐데 뭐 어제 대세였던 거 해볼까요? 네. 5월 17일 일발 서진 시스템 볼까요? 희님도 희님도 서진 시스템 리뷰 부탁드립니다. 놓았습니다. 이게 네. 3거래일 정도 거래 정지 되면서 네, 네.
약간의 마음고생 시키더니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네요. 결국 전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번 주의 증시 흐름 자체가 이제 AI의 어떤 이제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제 AI의 어떤 최적화된 전력원 찾기에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루만 해도요, 지금 변동성과 지금 순환매가 정말 빨라요. 뭐 장 초반만 하더라도 태양광에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원전으로 갔다가 뭐 수소로 갔다가 또 이제 SOFC 또 이제로 갔다가 또 그리고 또 다시 뭐 ESS로 갔다가 장 막판에 또 하이닉스로 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전력 원 관련된 섹터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하루에도 막 5개, 6개 섹터가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래도 좋았던 건 서진 시스템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하면서 어제 좀 이제 신고가 행진, 52주 신고가 행진이 나와줬던 모습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좀 돌파를 했고 지금 20% 언저리 때 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제 관련된 좀 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전력망 관련해서 올랐던 이유가 이제 뭐 블룸에너지가 좀 큰 폭의 상승 흐름 놔줬던 것도 있고 퍼스트 솔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사실 이제 어저께 에너지 관련 종목들만 전체적으로 이제 뉴욕 증시에서 하락 났던 게 아니라 엔비디아 빼고 거의 전 섹터 전업 쪽이 다 거의 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서진 시스템 ESS 쪽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인적 분할 또 이제 발표 이후에 약간의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가고 다시 인적 불화를 처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가면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전 결국에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서진 시스템을 가장 이젠 대표 종목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제 이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충분히 지금 3만 원대 어저께 안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3만 원 위로 안착하면서 3만 900원까지 종가로 마감했고요. 그래서 전 추가적으로 3만 3천 원 목표가와 익절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3만 3천 원 안착 여부를 또 이번 달 안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한 2만 9천 원 정도를 잡으면서 좀 대응해 보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기보자분도 익절하더라도 부분 익절하고 네, 또 맞습니다. 들어가서 하고 뭐 부분 익절하고 또 들어 추적해 보자. 더 빠지면은 그 팔았던 돈으로 다시 또 사고 이러면서 포기는 버릴 종목은 아직 버릴 종목은 아니다.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제 떠날 종목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20일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일발이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어제 제약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홀로 또 강세를 보였어요. 장중에 11% 올랐고 또 시간에서 1% 이상 반등 나와줬는데 결국에 이제 약물 전달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HLB가 이제 조정이 나와줬을 때도 반사이익으로 오히려 알테오젠이 좀 강세를 보였던 그 수급이 다 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 관련해서 대표 기업이고 또 특히나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비만 치료제, 또 이제 일리아 릴리, 또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노보디스크에도 그 위고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약물 전달 1개월 약물 전달 플랫폼을 또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고비와 일리아 릴리 간의 또 이제 기술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펩트론의 어떤 약물 전달 플랫폼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기간 조정 나왔던 부분들이 어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또 이제 종가 고가로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에서는 국내에서 이 탄력도 면에서는 또 그리고 기대감 측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 펩트론이 가장 단연 대장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준호 매니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니 MINE 미니제 재미님 같은데요. 비츠로테크 리뷰 좀 해주세요. 느낌표까지 왔어요. 일단 지금 원전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수소 뭐 돌아가면서 지금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고 또 이제 계열사들이 또 이제 전력망 관련해서 전력 기기들을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이제 원전 관련된 납품이 있는데 원전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상 원전은 당분간 특히 이제 3주 동안의 모멘텀이 거의 몰려 있어요. 지금 뭐 특히나 유럽 원전 기업단이 또 다음 달에 방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영국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 다음 주에 또 11차 정기본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도 다음 주에 와요. 그래서 원전 섹터는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원, AI에 최적화된 전력원 관련해서 우리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천연가스가 이제 가장 으뜸이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 SMR 또 그리고 소형모듈 원자로와 원전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특히 앞으로 3주 동안은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들이 거의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추로테크는 차분히 뭐 흐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미니제님이 아마 이런 리뷰 해주신 요청하신 게 어제 뭐 신재생 원자 뭐 이날 하루였잖아요. 네. 근데 비추로테크만 좀 못 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상대적으로. 예, 관련해서 우리 박사랑별님이 비추로테크는 소송 관련으로 혼자 빠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도 함께 비추로테크에 관련 뉴스 좀 전해주셨었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바로 신재생으로 못 가니까 지금 뭐 전체 기업들이 천연가스 너네도 들어와, 예, 원자력 너네도 들어와. 이거 다 일단은 인정해줄게.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SOFC 뭐 이런 고체 연료 전지들 다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요 테마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증시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AI 전력 수요의 대안이 뭐가 될 것인가를 각 기관에서 이제 수소다, 혹은 뭐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아니면 원전이다. 부족한 거예요. 네,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예.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주가가 이제 반응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연결돼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하고 우리 시장이 철저하게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AI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커플링이 잘 되고 있다. 맞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이제 시세가 좀 나는 걸 이제 원하잖아요. 장이 워낙 지루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에도 막 아침에는 원전이 갔다가 오후에는 뭐 천연가스가 갔다가 혹은 SFC 갔다가 SFSC 갔다가 풍력 갔다가 뭐 태양광 갔다가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빠르게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영민 매니저 일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코스메카 코리아 8% 수익률. 예. 요즘에 그 AI 이슈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보면 가장 좀 강력한 AI와 관계가 없는 업종 중에 강하게 상승하는 업종은 거의 화장품 업종이 유일한 것 같아요. 하고 뷰티, 기기까지. 예. 그만큼 이게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증시격언에 결국 믿을 건 실적뿐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워낙 지금 시장이 금리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 때문에 지수 자체가 너무 이제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오히려 이제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실적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두드러지는 이제 화장품 업종이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오후장에 보시면 하이닉스가 한 20만 2천 원, 3천 원 쭉 유지하고 있다가 이게 뚫어낼까 하다가 막판에 이제 힘이 좀 빠져버렸잖아요. 막판에 반도체 종목들이 힘이 빠지더니 오히려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화장품 종목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어제 이제 장 후반에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1시 이후에 아주 강하게 쭉 이제 시세가 이제 붙어주면서 최고가로 어제 이제 마감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같이 언급드렸던 이제 미국의 그 본사를 두고 있는 자회사 잉그루드랩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막판에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화장품 업종은 뭐 실적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가장 좀 크다.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좋은 게 확인이 됐고 2분기 때도 수출 지표를 통해서 뭐 역대급의 수출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게 이제 가장 좀 강력한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고 올해도 이제 실적 성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화장품 종목들에 비해서 여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이제 깡패다. 실적이다. 실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D&D 파마텍도 한번 볼까요? 5월 3일 일발이었고요. 아스코 또 USA 바이오 좀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 조금 전에 이제 펩트론 말씀해줬던 것처럼 펩트론은 이제 약물 지속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디스크가 이제 상용화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다가 이제 주사를 이제 찌르는 이것도 이제 피하지방 주사예요. 복부에다가 이제 주사를 찌르는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거든요. 원래 이게 왜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지를 보면 물론 일라릴리라든지 노보 노디스크 같은 이런 빅파마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삭센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삭센다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는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어요. 우리가 비타민 먹는 거하고 주사를 하루에 한 번씩 맞는 거는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지금도 맞는 분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맞는 게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한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이제 생각이 분명히 좀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이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또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은 그걸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이제 그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과의 어떤 기술 이전 가능성이 이제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게 주사가 아니라 이제 경구용 예, 약. 경구용으로 이제 입으로 복용할 수 있는 이제 약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좋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영양제 먹듯이 이제 먹다 보면은 한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 몸무게가 한 15%에서 20% 이제 감량이 되어 있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센세이셔널한 거거든요. 그런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도 이제 많은 빅파마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D&D 파마텍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가장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5월 초에 여러분들께 상장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때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고 이제 대응을 한 거였거든요. 상장된 첫날 급락을 했는데 이 회사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으니까 단발성으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날도 한 장중에 17%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 날도 이제 한 6% 가까이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사실은 목표가를 도달을 못했습니다만 요 정도의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그 뒤로 이제 주가가 쭉 밀려가지고 지금 3만 원까지 이제 주가가 흘러내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또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1개월 보유회수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우려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상장이 워낙 이제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제 한 26,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좀 딱 잡아놓고 저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한 15% 정도 올라가는 걸 이제 노리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하고 한 15% 정도 이제 35,000원 정도 목표가 보고 손절가는 26,000원 좀 타이트하게 잡고 이렇게 이제 또 저점 공략을 하는 차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D 파마텍까지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이어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힐끔 봤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이죠? 바로 관련된 대장주인 우리 기술 투자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투자진 돈인 줄 알았는데 기술 투자는. 왜냐하면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ETF 승인이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이게 3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이제 ETF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월가에서도 이제 ETF를 이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또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의 어떤 현물 ETF를 굉장히 높게 점쳤던 애널리스트까지도 이더리움의 어떤 ETF 승인은 좀 낮게 점치면서 25%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5월 달 들어서 이제 관련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일제히 이더리움 승인 가능성을 75%에서 막 80%, 90%까지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각에서는 또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약간 입김이 또 이제 표심을 의식한 입김이 있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이더리움 ETF,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봐요. 사실 또 이제 비트코인과 다르게 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의 가장 이제 대장격인데 결국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이 이번에 가상자산의 어떤 그 핵심에서 가장 이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기관 매수도 강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이 크립토 시장 또 이제 알트코인 시장과 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투심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지금 한 300만 원대 수준인데 앞으로 한 4배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5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한 4배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랬을 때 뭐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뭐 비트코인을 사라,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이더리움을 사라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도 굳이 엔비디아 사면 되는 거고 테슬라 관련된 종목 테슬라 사면 되는 건데 결국 저는 우리 기술 투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됐던 또 그리고 이더리움이 됐던 네. 또는 그 이더리움 관련된 이젠 알트코인들이 됐던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이 회복되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활발하게 거래대금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오히려 우리기술 투자는 4배 이상 올라갔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가 3배.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기술 투자가 사실 더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더리움 이제 현물 ETF 승인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 시장까지 다시 한번 시장에 붐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럼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단연 1등이고 네. 또 거래 점유율만 본다고 했을 때도 80% 이상 또 그리고 불장이 온다고 했을 때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이제 지분 한 7%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7%를 가지고 있고 사실 불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코인베이스보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전 세계 1등 암호화폐 거래소로 갈 수 있는 바이낸스 다음으로 이제 업비트 거래량이 항상 폭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업비트의 또 상장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54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한 75조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럼 코인베이스보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더 압도적으로 불장에 높았던 또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최소 지금의 시가총액 한 기업 가치를 한 100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기술 투자의 어떤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은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또 이더리움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은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수급이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떤 이젠 그 실적 성장과 또 그리고 상장에 대한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우리 기술 투자 현 시점에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알트코인의 최대 대장주 하면 이더리움이죠. 네. 조금 전입니다. 약 1시간 전에 드디어 미국에서 이 이더리움 관련한 현물 ETF 승인이 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우리의 업비트 참고로 우리나라가 코인 거래 세계 2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로 따지면은 이 업비트가 거의 두 번째로 맞습니다. 큰데 자, 근데 가격 전략이 오늘 중요할 것 같은 게요. 지금 이더리움 시세를 보면 정말 2주간에 막 30%씩 하루에 20%씩 맞아요. 달리긴 했는데 승인 났는데 한 2% 정도 상승이거든요. 네. 오늘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거를 맞아요. 예, 왜냐하면 예. 이 기대감 때문에 거의 지금 75% 그래요? 확률로 맞아요. 네. 이더리움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네. 그때 아마 20% 올랐어요. 예, 그날. 그래서 지금도 한 2, 3%, 3, 4% 정도 네. 상승 흐름이 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날 또 상승했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납을 또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더리움이 20% 올라갔을 때 이제 예. 우리 기술자가 종가 기준으로 12% 정도 반등이 나와줬고 다음 날도 한 4% 빠졌고 또 전일 같은 경우도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그렇네요. 사실 네. 이더리움이 20% 올라갔을 때 상승폭을 거의 상당 부분은 반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뭐 세론과 오늘 매수와 매도의 어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네. 되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좀 이제 물량만 소화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 비트코인 그 ETF 승인 이후에 직전 고점을 찍었던 12,500원 라인 때도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네. 지금 현 시점에서도 시초가에 뭐 모든 자산을 몰빵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구간에서 분할로 이제 우리가 서서히 우리기술 투자와 또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또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예. 모아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큰 수익을 챙기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매수가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 일단 네. 8,900원 정도 8,900원. 수준으로 변동성이 나온다고 했을 네. 때 8,900원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목표가는 우리가 12만 원 돌파 전에 11만 원 라인 죄송합니다. 11,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7,500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 조금 전 나왔던 뉴스 속보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게 될 우리 기술 투자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바로 오늘의 작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